저희 쌍둥이 자매가 겪었던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 늦은 밤, 예매해둔 영화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던 중 빗줄기가 굵었는지 빗소리가 우박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며 노래를 크게 트셨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데 조용하던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지금 당장 근처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합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기에 결국 택시를 세웠는데 얼마나 급한지 우산을 쓰지도 않고 막 달렸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차가 보이니 안도를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못 들었어? 트렁크에서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 유튜브에 귀신을 부른다는 노래가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들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동생과 함께 한방에서 잠을 청했다.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옆에서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무언가를 먹고 있는 동생. 치사하게 혼자 먹냐며 동생을 불렀는데 물고기 같은 걸 피를 뚝뚝 흘리며 먹고 있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났다. 자고 있던 동생도 나의 비명소리에 잠을 깼고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그래서 글쎄 꿈에서 내가 이상하게 변해서 피를 흘리며 뭘 먹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더니 동생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 개꿈이라며 등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먹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끼쳐 동생에게 물었다. 너 지금 뭐 먹고 있어? 동생은 한참을 먹더니 말했다. 아까 봤으면서 왜 또 물어? 딸아이가 사이코패스인지 의심스럽다. 딸아이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리 인형과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풀을 뜯거나 곤충을 죽이는 걸 좋아한다. 조금 이상했지만 나의 딸이기에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가족끼리 닭고기를 먹고 있을 때 딸이 물었다. 달개 껍질은 달개 피부죠? 제 피부처럼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다음 날 딸의 종아리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를 발견했다. 배인 상처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칼로 벤 거예요. 내 피부 밑에 고기도 닭고기처럼 그런지 궁금했어요. 근데 아파서 관뒀어요. 딸의 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다음 때 답에 나는 딸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 피부는 아프니 다음엔 동생 피부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던 그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레를 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녀의 엄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가망이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돈을 받고 부적이라며 이상한 메달을 하나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살짝 엿보니 그녀는 발레복을 입고 열심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에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엄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얼마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딸을 그리워하던 엄마는 딸의 사진을 다시금 보았다. 그 사진을 보고 엄마는 경악했다. 사진 속 그녀는 천장에서 내려온 귀신이 팔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소시오패스인지 의심스럽다. 엄마는 혼자서 날 키우신다. 가진 거 없이 잘하셨다며 날 애지중지하셨고 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다. 그런 엄마에게 보답하기 위해 죽어라 공부에 전교 2등이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난 1등을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난 1등이 친구이기에 항상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1등 친구는 우리 엄마가 밥을 사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상했다. 왜 나에겐 말이 없으셨을까? 그날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렇게 난 1등이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다음 날 엄마는 딸, 축하해. 앞으로 내가 1등이야. 이상했다. 친구가 죽었는데 축하를 받다니.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나를 앞지르는 누군가는 항상 다치거나 내 주위에서 없어졌었다. 나는 엄마가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친구의 죽음도 석연치 않았다. 엄마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냐고 물었다. 아니 그깟 보고 얼굴도 몰라. 왜 신경 써? 넌 그냥 쭉 1등해서 내 트로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엄마의 대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느 날 기분 나쁜 악몽을 꾸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을 때 꿈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절벽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꿈이었는데 정말 끔찍했다. 평상시 꿈을 꾸지 않기에 불안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갔다. 이 꿈은 흉몽이라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며 누군가에게 꿈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꿈을 누가 산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무속인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동전으로 바꿔오라고 했다. 왜 그러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무속인이 말했다. 동전을 모두 번화가에 하나씩 뿌리면 줍는 사람들이 꿈을 사가는 거라고.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난 절대로 동전을 줍지 않는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강을 바라보며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린 소녀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119를 크게 외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이 빠졌다며 빨리 와달라고 통화를 하였다. 점점 시간은 흐르고 30분이 지났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소녀는 힘이 빠졌는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서 빨리 구조될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난 119에 전화했던 남자에게 구조대는 언제 오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 남자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이 남자의 미친 행동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남자는 말했다. 난 그냥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이 미친놈은 분명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보게 되었다. 방법은 황당할 정도로 간단했다. 펜 하나를 준비한 다음 자정 12시와 2시 사이에 등 뒤로 펜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12시와 2시 사이는 하늘문이 열려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펜을 던져 바닥에 떨어질 때 떨어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귀신이 펜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솔직히 우스웠다. 만약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리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의 본능인지 시키는 대로 해보고 싶어진다. 마침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었길래 속는 셈 치고 볼펜을 던져보았다. 왜 소리가 안 나지? 됐네. 이 이야기는 대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1998년 3월 타이중 대툰산으로 놀러간 한 가족. 산에서 내려온 그 가족들은 원인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였다. 원인을 조사하던 중 가족들의 카메라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의 소녀가 찍혀 있었다. 2014년 7월 화롄인티엔샨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간신히 구출된 여성. 그녀를 찾기 위해 확인한 CCTV에는 빨간 옷의 소녀가 있었다. 2015년 5월 대만 신북시 산에서 75세 여성 실종 사건 발생. 그녀는 길을 묻던 빨간 옷의 소녀가 돌연히 사라지고 그 후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증언했다. 2015년 9월 대만 타이중시 산에서 실종되었던 73세 여성이 한밤중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 그녀는 빨간 옷의 여자아이가 자기를 집에서부터 여기로 데려왔다라고 증언했다.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빨간 옷 소녀. 이후 대만에서는 등산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 전체를 부르거나 앞 사람의 어깨를 치는 행위는 금기시된다고 한다. 이는 빨간 옷 소녀가 이름 부르는 소리의 뒤를 돌아보면 영혼을 빼앗긴다는 미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소녀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 후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소녀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소녀의 엄마는 도저히 단념할 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질문도 듣기 전에 딸을 찾으러 왔냐고 물었다. 너무 신기했다. 엄마는 무당에게 딸아이의 생사를 물었다. 무당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리다 입을 열었다. 소녀는 살아있습니다. 전혀 굶지도 않고 그녀의 뱃속엔 고급 요리들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무당에게 딸아이의 위치를 물었다.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다. 소녀는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망설이던 무당은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얼마 뒤 소녀의 엄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소녀가 여러 나라에 있는 이유는 장기매매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아들이 7살에 저지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임신한 여동생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임신한 사람을 처음 보았고 신기했는지 아기가 뱃속에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신이 나서 부엌으로 뛰어가며 뱃속에 아기를 꺼내야겠어요. 제가 큰 칼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섬뜩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이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 반려견 루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되어 한참을 찾던 중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들은 창고에서 칼을 쥐고 피를 묻힌 채 웃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그 칼은 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만두의 배에도 아기가 있는 것 같아 꺼내려고 했는데 없었어요.